Yeah, I've been walking on the street, yeah. You ain't Billy G에서 한강지, yeah. 이태원을 지나왔어 언덕길로. 클락션은 목이 쉬어 퇴근길마다 삐걱삐걱. 그게 자그마치 2년. 입에 단 내가 나 미칠 지경. 작업실로 당당하게 내비치고. This is crush hour 비켜라 비켜. Ay,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누가 뭐래도 baby. Ay, yeah.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Ow, ow. Let's go. 그러니까 너는 hippie hippie hop till the big big. 다시 clack clack clap and the hit it. 하나 둘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는 hippie hippie hop till the big big.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Yeah,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yeah. So 숲에서부터 금방 지겨. But 어딜 가든 이제 red carpet feel, yeah. 사진 소리 축축축 가는 길마다 찌끄찌끄. We're people, let's drive, give up. 뭐 맛 없는 내 미래 비전. Y'all tripping, whole lot of freaks and now crush out. 난 그냥 형 따라 직진.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Come again. 누가 뭐래도 baby.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Ow, ow. Let's go. 그러니까 너는 hippie hippie hop till the big big. 다시 clack clack clap and the hit it. 하나 둘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는 hippie hippie hop till the big big.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Rush, take up to the bridge. This is crush, oh crush, oh crush, oh. This is crush, oh crush, oh crush, oh.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This is crush, oh crush, oh crush, oh.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뉴스 프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멤버가 또 바뀌었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네. 먼저 소개를 하시겠어요, 다시? 저는 이제 딩딩대학, 여기 써있네. 딩딩대학의 양효걸 총장입니다. 딩하. 네, 네. 딩하. 딩하의 물결이 또 틈새로 또 스며들고 있네요. 또. 네. 예. 지금 뭐, 네. 음, 저는 뭐, 늘 매주 금요일마다 출몰하는 네.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 지영훈 선배가 휴가를 가시면서 목요일, 네. 금요일, 어제 머니톡에 이어서 오늘까지 프리데스크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영은 선배한테 네. 이제 아무래도 새벽 근무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좀 기운이 없어서 네. 금요일 저녁에 딩딩대학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매번 제가 예. 섭외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딩딩대학도 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이유라면 사실 딩딩대학은 안 되고 네. 딩딩대학 한번 모시고 싶다 뭐 이러면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 그 얘기 나온 김에 거꾸로 네. 딩딩대학에도 제가 한번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야 뭐 다 열려 있습니다. 딩딩대학에 네. 유연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이 거의 뭐 오징어 수준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저희가 네. 필요하실 때 언제든 그럼 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이 영상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아니라고 하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족쇄가 발뺌이 안 되는 됩니다. 거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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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당장 염 총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날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신청곡 있을게요.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뭐 들었죠? 오늘 커틀리님이 신청하신 크러쉬의 러시아워라는 곡이 러시아워. 나갔네요. 원래 네. 금요일은 지장군께서 이렇게 딱 신청곡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러면은 지장군님이 신청하는 날이니까 음. 근데 오늘은 내가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또 금요일 날 땜빵 한다고 또 다 따라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신청곡은 또 열렸습니다. 네. 지장군님의 그 빈자리를 또 너무 아, 너무 그러면 안 잘 되고, 예, 그냥 잘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아무 일 없이 네. 예,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커틀리님이 신청하신 곡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곡이긴 한데 네. 네, 많이들 저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크러쉬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게 네. BTS의 제이홉과 이제 음. 콜라보를 해서 아침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이 소식이 음. 문화연애 플러스에. 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크러쉬 노래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음. 딩딩 대학에서 댓글 달았네요. 딩딩대학 어디 있죠? 교무처에서 접수했다고. 네. 조만간 네. 그럼 딩딩 대학에서 한번 한번 걸로.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은 오늘 뉴스 큐레이션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경제 기사 한번 가져 나왔는데 뭐 경제면이 도배가 됐어요.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도배가 됐는데 이게 이제 FOMC가 이제 어제 새벽에 전해졌고 결과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3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1.8%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00은 안 무너지겠지 했는데 2,2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작이다. 아, 이제 신호탄이 쏘아졌다, 쏘아 올렸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네. 또 같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게 얘기해서 미국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야 이거 전제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연말에 3% 받는데 네. 미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전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곧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어서 또 추가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은 그날 또 장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사실 이제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청산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일단 지금 가장 안 좋은 신호가 거래가 없어요. 아예 이제 사질 않는 거야. 너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앞으로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심리가 쫙 네. 퍼지니까 아예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나왔는데 수치가 현재 614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1년 전에 지난해 8월을 보니까 4,064건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1년 8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섣불리 사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은 가격이 훨씬 계단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눈 떠보면 확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 네. 융자 많이 받으신 분들 걱정 엄청 되시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기사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영끌족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네. 이분들은 워낙 빌린 돈이 크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냥 생활자금을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직격탄이 옵니다. 네. 그래서 큰일이네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좀 이렇게 연착륙을 시킬 건지가 지금 고민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경제면을 도배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뉴스다. 뉴스. 네. 좀 어렵지만 항상 좀 따라가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경제 기사는 그렇고. 저는 이 네. 기사를 골라봤는데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선 전면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뭐 경기장, 공연장 원래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됐는데 다음 주부터 되면서 뭐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뭐 한강공원에서도 여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또 대학가가 축제의 지금 기간이거든요. 또 이게 3년 만에 대면 축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 지금 후끈후끈 장난이 아니라고 네. 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 이제 한 번도 학교 못 가본 학생들은 날린 맞아요. 거예요. 네. 축제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네. 이제 얼마나 대학 생활이 온 기대되겠어요.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서울시에서 좀 축제, 대학 축제 좀 힘 좀 준다라고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아카라카 축제 다들 한 네.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이제 너무 이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안표가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축제 안표. 네. 아. 저는 뭐 이게 무슨 싸이 콘서트도 BTS
BTS 콘서트도 근데 아니고. 그만큼 좀 유명한 가수들도 오지 않나요, 그죠? 네, 그렇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타이거 JK도 이번에 또 네. 온다고 하고, 뭐 라인업이 뭐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이게 이제 뭐 동아리나 학생회에 1차적으로 물량을 주고 일반 학생들에게 한 2천여 장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풀었는데 순식간에 6천 명이 몰리면서 매진됐다고 하고요. 원래 11,000원인데 이거를 25만 원에까지 이제 팔겠다 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그 가고 마음은 싶었으면. 정말 마음은 이해가 하는데 돼요. 또 안표는 네. 또 이 불법행위니까. 네, 네. 그래서 그치. 주최하는 응원단 측에서도 이렇게 너무 금액을 불려서 암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제해달라 이렇게 경고했고요. 또 이제 뭐 주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전에. 또 축제하면 주점 네, 아니겠습니까? 저 주점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죠. 저는 또 여대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날씨도 밖에서 약간 좀 그쵸. 앉아있기가 괜찮은 너무 날씨고 좋은 날씨죠.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이 막걸리에 이렇게 먹으면 참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뭐 파전이라고는 하는데 네. 뭐 그런 거랑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예. 아무튼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이 주점 메뉴판과 현수막에 이게 뭐야 싶은 이제 좀 수위를 넘는 그런 부적절한 약간 네, 부적절한 표현들이 쓰이면서 보니까. 논란인데요. 네. 이게 뭐 음란 동영상 제목이냐 축제 현수막이냐 선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 선을 확 넘은 그 이제 문구들이 게시가 되면서 결국에 주점을 철거하는 사태까지 그러니까 피하고 이게 선 넘어 버리니까 네. 아예 주점 자체가 철거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조금 네. 더 뭐 해보려다가 아예 못 즐기는 거니까요. 네. 불편한 사람 없도록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모두가 네. 함께 즐기는 축제가 그러니까 됐으면 들뜬 좋겠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너무 되나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네. 이 보는 사람이나 즐기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좀 해야 되는데 네. 잠깐만 마음을 살짝 이제 네, 가라앉히면 되겠 조금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겠네요. 네. 사고 없이 또 주점 때 막 술 많이 마시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다들 네. 안전도 주의하시고 재밌게 네. 노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두 개 기사 낮에 눈에 띄는 기사들 살펴봤고 8초 후에 이번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보면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코너. 맞아요. 또 여기 네네. 지장군님 주신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요거 아나운서. 뺄 걸. 네. 네. 이제 뭐 오늘은 네. 기장군님이 아니니까. 네. 저도 네. 좀 부담스러운 문구, 소개 문구였거든요.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휴가지에서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시려나? 보시겠지만. 굳이 안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약간 휴가는 또 일하고 또 이렇게 좀 네, 네, 떨어지는 네, 기간이기 떨어져요.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죠. 네. 네. 일단 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뭐 네. 이 아이 주제가 그주마다 조금 약간 뭐 단어의 공통점으로 잡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데 오늘은 적이라는 적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한번 꼽아왔어요. 네. 첫 소식은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기분인데 그건 경제 아닙니다. 소식을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적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적금. 적금. 돈이 쌓인다. 이거 돈이 생각만 쌓인다. 해도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이제 팬데믹 시기에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뭐 부동산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변동성이 가졌고, 커졌죠, 많이. 네, 네. 그리고 또 뭐 주식, 코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방금 이제 양효걸 기자가 가지고 온 기사처럼 네. 이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적금 예금이. 그렇죠. 네. 뭐 적금 넣어가지고 뭐 지금 돈을 뭐 다 지금 1% 2% 이자 주는데 그러니까 돈을 왜 거기 아깝게 넣어놔? 그래 뭐 이런 일단 돈을 좀 네. 굴리지 그래 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바로 전 세대 이제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적금이 재테크의 일단 넘버원 그렇죠. 그죠? 예. 뭐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를 찾아보면은 뭐 장기간을 묶어놓으면 거의 20%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20%면은 뭐 1,000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되고 하는 너무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세계적으로 이제 네.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중은행에도 이게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서 예적금 금리가 높아졌고 네.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예전과 달리 적금이 최고의 인기 재테크 수단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산에 몰렸던 재테크 돈들이 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두고 역머니무 머니무브라는 이름까지
붙었더라고요. 이 예금 적금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테크의 시작이 막 종잣돈을 모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야 종잣돈을 투자를 이제 하니까. 모아야 그게 뭐 눈사람 굴리듯이 커지는 건데 이걸 모으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상승기에는 뭐 주식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좀 굴려보고 왜냐면 금리가 적금이 너무 싸니까 네. 종잣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죠. 그랬는데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은행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네, 이런 그래서 거고. 실제로 시중 5대 은행의 이제 지난달 말 정기 예적금 잔액이 한 달 사이 17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게 8개월치를 쭉 이제 금리 인상기를 보니까 총 78조 원 정도가 불어서 한 달 평균 10조씩 늘어났다고 하니까 10조씩. 굉장히 많이 이제 불어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으로 계속 물리다 보니까 이제 각종 희한한 예적금 상품들이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로또 번호처럼 어떤 특정 번호를 고르면 네, 1000번째 손님 뭐 이렇게 뭐 앱으로 네. 내가 이제 번호를 고르는 거예요. 네, 그 네. 골랐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 이렇게 그걸 번호를 추첨하는 뽑아서 거예요? 네, 아. 그 번호를 뽑은 사람한테는 최대 특판 이자. 13.2%까지 네, 특판 이자를 주고 뭐 이제 매일 500보를 걸으면 또 보너스 이자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제 오늘도 뭐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만 지금 이제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은 정기 예금 상품 평균 이자율이 3에서 4% 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주식 계좌에서 지금 최근에 3, 4% 수익률 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 네. 야 그러면은 잃어버릴 가능성 이거 위험도 없고 네. 그냥 돈 모은데 역시 예적금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네. 이런 뭐 재밌는 이벤트로 해서 특판 네. 이자까지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나 대출 금리는 엄청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런 예적금 금리는 서서히 오르잖아요. 천천히 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제 경제부에서도 리포트할 때 주유소 리포트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제유가 오르면 기름값은 바로 오르는데 떨어지면 국제유가 내릴 때는 그 재고가 미리 쌓아놓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선입선출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뭔가 하는데 은행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금융당국에서 아예 니네 그 예대 금리 차 있잖아요. 대출 금리와 예적금 금리 차이. 이 예대 금리 차이 아예 그냥 공개를 해라. 그렇죠. 니네 네. 이자 장사 그 욕 먹지 말고 공개해버려라 해가지고 했는데 한 2달 됐죠. 네,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조금 뭐 부작용이 좀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뭐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쵸. 실효 논란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금 취지를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이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선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선 너무 유용한 제도죠. 그래서 어느 은행이 지금 이자 장사 네. 하나 이렇게 보고 네. 아닌 데를 찾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제 공시된 예대 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이제 NH 은행이었는데요. 네. NH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게 이것만 보면 농협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랑 되게 많이 다르다. 먹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이렇게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NH가 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 물론 이제 대출할 때 그리고 예금할 때 요 예대 금리 차도 변수가 워낙 있지만 많으니까, 그죠? 네, 다른 변수도 워낙 많은 거예요. 뭐 정책 자금을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그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이유도 있었고 또 은행마다 고객이 기업인지 뭐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취급하는 상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또 개인 신용도 따라 예, 다르다고. 예. 근데 예대 금리차만 딱 공시를 해놓고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해라 이런 건 좀 무리가 있다. 일단은 이제 은행 가서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제일 첫 맞습니다. 번째겠네요. 네, 게다가 그리고 자신의 말씀하셨지만 신용 등급에도 그쵸. 네, 굉장히 신용 등급. 영향을 받을 거고요. 게다가 요즘 같이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게 만기 때 찾아가지고 또 다시 불려진 돈으로 또 굴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겠네요. 네, 소중한 돈이니까요. 네. 네. 다음 적은 뭡니까? 적. 적하면 뭐 직관적으로 제일 그쵸,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닐까 붉은색. 싶은데 붉은색. 네. 네. 이번 한 주에 영화에서만 볼 줄 알았던 네.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은 범죄자들 뉴스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적색 수배. 네, 테라의 권도영 대표 아직도 행방이 네, 그러니까요. 네, 이분. 묘연하죠. 네.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의 배임행령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계열사 전 이분은 대표. 뭐 다시 자진 입국을 돌아오셨죠. 네, 네. 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어제는 140억 규모의 가상 자산을 해킹한 이 범죄자가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는데 이걸 필리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다는 일단은 이게 뉴스도 있었어요. 적색이잖아요. 적색이니까 뭔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일 것 그러니까 같죠. 이게 뭐 딩딩 대학의 구독자를 적색 수배하다 이런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괜찮은데? 적색 수배합니다 이거. 아, 예. 네. 아무튼 네, 큰일 납니다 저희. 네. 그래서 또 적색 수배 대상이 되는 기준이라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인터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국가 간에 같이 좀 수사를 하자 하고 만든 협의체인데요. 인터폴에서 사용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뭐 여러 색깔이 있어요. 청색, 녹색, 황색, 흑색, 보라색.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제일 나쁜 게 제일 이제 나쁜 게 적색. 인데 빨리 잡아야 되는 놈들. 네, 네.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아. 폭력 조직 사범의 두목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5억 이상의 경제 사범들까지 해서 적색 수배를 내리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요새 수리남 인기를 끌면서 네. 우리나라 국적의 범죄자 중에서도 네. 마약 조직에 수장이 있었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 수리남에 영감을 준 실존 인물 조봉행도 적색 수배를 대상이다. 받았던 네.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일당들이 네,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아니, 근데 받게 됐어요. 차량 번호판 위조면은 사실 이제 적색이 제일 극악무도한데 막 극악무도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차량 나쁜 건 번호판을 알겠어. 근데 나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했길래 적색 수배야 하면서 네. 이제 들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뺑소니로 이제 걸린 거예요.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해보니까 아예 조회가 안 돼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예, 예. 안 됐는데 이제 마약 이제 조직을 소탕하려고 이제 수사 중이던 경찰이 저 차량 마약 유통에 쓰인 것 같은데 아니, 하면서 겹쳐졌구나. 네, 이제 겹쳐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일당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태국인들, 그러니까 태국인들. 국제 마약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덩어리가 엄청 큰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용 위조 차량 번호판을 들여와서 이거를 SNS를 통해서 외국인 110여 명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네. 이걸 얼마에 팔았냐? 뭐 4만 원, 5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45만 원씩이나 45만 원. 주고 이거 팔았는데 자체도 수익 모델이네요. 네, 45만 5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마약에 비해서는 뭐. 근데 뭐 45만 원씩이나 주고 번호판을 샀다. 어떤 사람들이 구매했을까요? 일단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째려봤는데 도망가면 그는 범이네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리려고 위장 번호판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더 큰 걸 하려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범죄자들이 주로 이런 가짜 번호판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약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이 일당의 이제 머리가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다. 네. 네. 지금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오싹하네.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영화가 거니까. 아니라는 네. 게. 좀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마지막 적은 또 어떤 건가요? 마지막 적은 좀 훈훈한 적인데요. 네. 적응할 때 적을 적, 가지고 왔어요. 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한 히트를 치면서 동물 중에 고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영우가 여러 동물 중에 왜 고래를 그렇게 사랑하냐에 대해서 동물학자 최지청 교수가 인간 외 포유류 중에서 고래만이 장애를 가진 동물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동물이라는 해설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래가 이렇게 인간만큼이나 사회성도 높고 지능도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보면 참- 또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참 네. 부끄럽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래를 지금 전례 없는 규모로 수족관에서 이제 네, 네. 저도 참 회사하게 그래요. 두고 이게 있거든요. 보면은 뭐 아이랑 이제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거든요. 가면은 그렇죠. 이제 애가 좋아하긴 해요. 좋아는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또 고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게요. 타양에서 저렇게 갇혀서 사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드라마에 대한 관심에 힘을 입은 건지 지난달에 이제 정부가 해수부가 그러니까 수족관 돌고래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방 돌고래라는 종이 있대요. 네, 네. 비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친구를 방류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네. 비봉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무려 17년간의 수족관에서 갑자기 자연에다가 살았다고 풀면은 합니다. 이게 적응이 그러니까 많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시민단체가 우려한 점이 그건데요. 갑자기 뭐 엄청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비봉이라는 친구가 호방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있다가 호방그룹이 이걸 매각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비판이 얘기도 있네. 네 있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제 뭐 네. 진짜 이제 돌고래를 사랑했으면 진작에 풀어줬어야지. 그렇죠. 약간 그런 비난이 이제 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비봉이가 제주도로 옮겨져서 적응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네. 일단 사진을 보고 오실까요? 사진. 예.
이게 가두리예요. 가두리 안에서 저기 조그맣게 오른쪽 하단에 이게 보이는데 굉장히 와이드샷이네요. 네, 와이드샷인데 비봉이가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봉이의 클로즈업 잘 샷이 있네. 있습니다. 네, 네, 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봉이가 훈련받는 데가 제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제주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가 이 남방 큰 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봉이가 잘 뭐 사냥 훈련 아무리 잘한들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게끔 하려면 결국엔 제주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주에 가 있고요. 네. 제주 앞바다에 120여 마리의 남방 돌고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비봉이가 훈련을 이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 받아줘서 그러니까요. 적응을 그래서 했으면 이게 좋겠어요. 무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네. 혼자 다니는 것보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 인간과만 소통했던 비봉이가 이제 차단하고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네. 그죠? 예. 자, 비봉이까지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EI를 다양한 적 오늘 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죠. 네. 본방까지 이제 2분 30초. 네, 큐시트 8초 후에 산책으로 큐시트 산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2분 20초 남았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절대 큐시트에서 빠질 수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렇게 미국 순방 과정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어떤 비속어 사용 논란 그리고 이게 미국 의회 폄훼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16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또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여야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치부 기자들이 조목조목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뭐 큰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네. 5년 만에 핵 항모가 입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한국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홍의표 기자가 직접 부산에 가서 네, 현장 상황. 직접 갔군요. 네. 직접 갑니다. 네. 가서 또 보여드리니까. 자, 다음 소식 빠르게 살펴보면은 이거 제가 김치 많이 먹는데 그러게요. 이거 큰일이에요. 배추값이 10,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배추가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뭔가 대체 네. 어떻게 김치도 마음대로 못 먹냐? 야, 진짜. 그래서 이 기자가 직접 배추밭으로 가서 이 대체 지금 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현장 취재를 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은 이 배추값 10,000원의 어떤 사태 원인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넘어가면은 또 아까 이 모두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발 긴축 후폭풍. 이 부동산 시장이 아까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충격이 계속해서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또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환율이 요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 어떻게 보면 관광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싸게 갈수 지금은 있는 비자가 적기니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여행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특파원이 직접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야무지게 시간 잘 썼네요. 네, 큐시트 산책 네. 여기까지 한번 주요 기사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본방으로 가실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죠, 마무리가? 예, 좀 인사하고 인사가 가겠습니다. 갈까? 저 네. 우상단의 이 시계가 굉장히 압박감을 주긴 줘요. 근데 좀 몇 초는 넘어가도 괜찮겠죠? 괜찮더라고요. 네, 네. 우리 노 대장님의 유지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제가 조금 서둘러 봤습니다. 네. 네. 뭐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짧게 네. 뭐 인사하시고. 네, 프리데스크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대체 출연한다기보다 뭐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네. 편하게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